장영실이 궁중기술자로서 첫 발을 내디딘 것은 태종 12년으로 실록에 나와 있다. 하지만 그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만 세종실록에는 장영실의 아버지가 원나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기녀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원나라 기술자들을 기녀와 결혼시켜 귀화시킨 실록의 기록을 볼 때 장영실의 아버지는 국가의 적극적인 귀화 정책에 따라 조선 땅에 들어와 살게 되었을 확률이 높다. 장영실의 어머니는 동네현 관기였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하는 것이 조선의 신분법이었다. 결국 장영실은 동네현을 벗어날 수 없는 관노였다. 노비였던 장영실이 태종대의 궁중기술자로 발탁된 것은 소문난 그의 손재주 덕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각도의 관찰사가 유능한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는 도천법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장영실은 상의원 소속의 기술자로 선발돼 궁중 생활을 시작했다. 상의원은 궁궐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을 공급하고 골룡포와 같은 임금의 옷을 담당하던 관청이다. 상의원에서도 장영실은 민첩한 솜씨와 영리한 머리로 일찍부터 두각을 드러냈다. 점차 장영실은 세종이 구상하는 도구나 기계를 실물로 구현하는 세종의 손이 되었다. 세종 3년 세종은 관노 신분의 장영실에게 직접 중국에 가서 각종 천문기기들을 눈에 익히고 오라는 파격적인 특령을 내렸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세종이 장영실의 중국 유학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기구가 혼천해와 물시계다. 장영실이 북경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세계적인 천문 과학기술 보유국이었다. 하지만 장영실은 국립천문대인 관성대 안으로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는 처지였다.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천문학은 황제의 영역이었고 관성대는 황제의 명에 따라 관리되는 통제구역이었다. 관성대를 관리하던 흠천감 역시 외부인이 드나들 수 없는 보안구역이었다. 자금성 교태전 안에는 동호정루라 불리는 시계가 있었지만 이 역시 황후의 집무실에 있어 접근 불가였다. 결국 장영실은 북경에 머무는 동안 서점가를 돌며 물시계와 천문관측기구에 관한 책을 구입하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장영실은 이듬해인 세종 4년에 귀국했다. 세종 5년 세종은 장영실을 상의원 별좌에 명했다. 장영실은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을 중시하는 세종을 만나 관노에서 벗어났다. 세종 6년 장영실은 경점직이라는 물시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실수로 시간을 잘못 알려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다.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자동 물시계, 즉 자경루 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장영실이 자경루를 완성한 것은 세종 16년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자경루 개발에 매달린 기간만 10여 년이었다. 세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경루는 경복궁 보루각에 설치되었다. 세종 16년 7월 1일을 기해 자경루는 조선의 국가표준시계로 지정된다. 장영실이 자경루를 개발했을 당시 자동시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단 두 나라뿐이었다. 세종은 장영실이 아니면 자경루를 만들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극찬했다. 세종 14년 세종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천문이기 사업팀이 조직되었다. 천문이론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은 정인지와 이순지, 정초가 담당했다. 장영실은 이천이 지휘한 천문관측기구팀에서 제작 실무를 맡았다. 당시 조선은 해마다 11월이면 동지사를 파견해 명예 황제로부터 역서를 받아오는 것이 관례였다. 조선시대에는 일식을 하늘이 왕에게 내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즉, 왕이 정치를 잘못했을 때 하늘이 꾸중을 내리는 의미였다. 따라서 정확한 시각에 왕이 소복 차림을 하고
겸허하게 반성하는 의식인 구식례를 치렀는데, 이는 왕이 하늘의 경고 메시지를 받아들여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북경과 서울의 경도 차가 약 7도, 시간은 30분쯤 차이가 난다. 따라서 중국의 역법에 맞춰 일식 예보를 하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계산을 잘못해서 오보를 하면 왕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이는 왕의 정당성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사건이었다. 세종 15년 천문위기 사업팀은 혼천이를 완성했다. 혼천이는 북극성을 기준 삼아 천체의 위치와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천문관측 시계다. 장영실은 정사품 호군의 관직에 올랐다. 그 후 일성정시와 간이대 등 다양한 관측기구들이 그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다. 세종 19년 장영실의 손을 거쳐 일성정시가 완성되었다. 이는 주야겸용 천체시계다. 낮에는 해를, 밤에는 북극성을 기준 삼아 시간을 잴 수 있다. 조선의 종합천문대인 간이대가 설치된 곳은 경의루 북쪽이었다. 세종 20년 마침내 천문관측기구가 모두 완성되었다. 장영실은 종삼품, 대오군의 벼슬에 오르는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했다. 이때부터 간이대에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천문관측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독자적인 역법인 칠정산 내일편이다. 당시 계산한 것을 지금 맞춰보면 그 값이 1분 정도 이내에서 맞아 들어갈 정도로 정확하다. 장영실은 세종에게 바칠 또 하나의 선물, 옥루를 준비한다. 옥루는 절기의 변화에 따라 농사짓는 풍경이 펼쳐지고 12지신 인형이 나와 시간을 알리는 자동 천문시계다. 하늘의 비밀을 관측해서 백성들에게 절기와 시간을 알려주고자 했던 세종의 통치 철학을 구현한 것이었다. 경복궁 서쪽 세종의 침전 옆에 흥경각을 세우고 옥루를 설치하는 것으로 천문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장영실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세종의 온천행을 앞둔 세종 24년 3월, 장영실은 선공감에서 세종이 타고 갈 가마 제작을 감독했다. 그런데 함께 가마 제작을 감독한 대오군 조순생의 태도가 이상했다. 장영실이 가마가 견고하지 않다고 하자 조순생은 부서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핀잔을 주며 우겼다. 그러나 세종 24년 3월 16일 시험 운전을 하던 중 가마는 부서졌고 장영실은 의금부로 끌려갔다. 조순생은 당시 가마를 맡아보던 관청인 사복시의 대우군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마 제작 책임자는 조순생이었는데도 세종은 조순생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 분명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세종은 조순생을 처벌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대신 장영실을 내치고 조순생은 얼마 있다가 복직시켰다. 장영실은 역사의 무대에서 돌연 사라졌다. 장영실이 파면된 이듬해인 세종 25년 1월 세종은 느닷없이 간이대를 헐라고 지시했다. 신하들이 반대하자 세종은 중국 사신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답했다. 명과 사대교린의 관계로 출발한 조선의 입장에선 독자적인 천문위기 사업을 벌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다. 세종은 끝내 장영실을 다시 부르지 않았다. 장영실의 손을 떠난 자경루는 고장이 나도 고칠 기술자가 없었다. 세조 원년 이후 무려 15년 동안이나 자경루의 사용이 중단되기도 했을 정도였다. 이후 장영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동국 여지승남에 장영실이 아산의 명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